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년차 트레이더 백정현이에요. 자, 간밤에 여러분들 새벽에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이 멈췄죠. 오전에 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분명히 하단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흐름을 보면은 역시 하단꼬리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그죠? 금일 캔들이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는 현재 가격대 구간을 지지하려는 강한 의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렇게 바닥을 명확하게 다지고 시간을 끈 다음에 12월 달 뭐겠어요? FOMC죠.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였던 초저금리였던 일본의 금리가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엔화를 대출로 인해서 그 대출 엔화로 인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상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투자 시장에 그 NK 트레이딩 되었던 돈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매도가 나오겠죠. 그럼 시장이 또 다시 한 번 더 추락을 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게 강하다,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에 이제 과거 역사적 흐름을 보았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자 한번 이제 시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12월 달 들어서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하락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과 이 하락,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 봤을 때 오히려 하락 속도는 이게 더 강했어요. 하락률은. 근데 오히려 우려감은 여기서 더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 하락. 하지만 그거에 따른 다시 두 번째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으로 더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하락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뭐 좀 아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는 악재 뉴스가 나오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락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상승에도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일본 얘기했죠. 일본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급등을 했어요. 결국 안전자산 쪽에 자금이 돌아섰다. 그리고 환율도 올라갔겠죠. 자, 위험자산의 회피가 심리가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당연히 충격이 전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NK 트레이드에서 클립토 투자의 구조가 역전하면서 대량 자금이 유출이 됐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유출이 하락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든 간에 굉장히 큰 손들이 이탈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 유동성을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유동성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죠? 근데 저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은 다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뉴스보다는 오히려 차트 흐름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차트는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돈의 흐름. 자, 디테일하게 한번 자리를 잡아보면은, 자, 요게 최저가입니다. 여기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저가죠. 그리고 세 번째 저가 여기에요. 과거 봄이죠. 3월에서 4월 달에 저가는 여기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당시에 11월 달에 저가가 이까지 내려왔다면은 이미 우려감이 더 커졌어요. 이런 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지잖아요. 지지 구간인데 한번 내려왔다는 거는 여기서 물량, 즉 지지 저항 매물대가 얇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내려오지 않았다는 건 여기에 지지 매물이 여전히 그대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은 하단꼬리를 달고 오늘 또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 가격대를 이탈을 안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해요, 사실은. 만약에 오늘도 하락 음봉이 만들어졌다면 좀 더 불안 요소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봐야겠지만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이 캔들이 이번 주 안으로
이 레드라인 단기 7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다면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시장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그랬죠. 시세가 이 32평을 쳐야 돼요. 무조건 한번 쳐야 됩니다. 이때 쳐야 되는데 치질 못했죠. 세력선 때문에. 그럼 이제는 세력선하고 32평이 데드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칠 수가 있습니다. 치고 나면 조정을 받고 다시 치려고 할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 흐름만 나온다면 시장은 다시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단기평을 치면서 계속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중기평을 한 번 더 건드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중기평을 건드려주면은 중기평 저항 매물이 얇아지면서 다시 재차 칠 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명히 이때 거래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력선은 계속 두둥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평들을 끌어올리면서 단기평이 골든크로스 나오고 32평이 올라오고 하면서 시세를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준다면 신고가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하락 모습에 다소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트레이딩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을 이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봐요. 공포의 구간입니다. 공포의 구간. 공포의 구간에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공포의 구간에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가 상당히 작아요. 왜 그러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로서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로서. 하락을 하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고 볼게요. 왜 매수를 해요?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가 하락을 해서 손실이 발생이 된다고 칠게요. 반대로. 근데 자, 요거 있죠. 요 가격. 요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저점을 깨면 손절을 하면 돼요. 그럼 요 가격대에서 요때까지 보면은 여기를 이탈한다고 봤을 때 마이너스 6%밖에 손절이 안 돼요. 대신에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트레이딩을 해서 반대로 거꾸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19%약 20%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공포의 구간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공포의 구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 약손절을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결국 약손절을 한다고 진입을 했을 때 결국 수익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여기서 저가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와요. 올라가는데 내려와. 위험하네? 그럼 정리하면 돼요. 거의 약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가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 여기까지 보고 XRP 좀 볼게요. XRP도 마찬가지예요. XRP도 보시면 항상 비트코인 흐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XRP도 지금 똑같이 지지를 하고 역회된 숄더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진입이 되었죠. 그잖아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내일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XRP도 똑같이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진짜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이 30평을 어때요? 여긴 쳤죠. 그럼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알트는 변동성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더 타이트하게 할게요. 이게 추세라고 봤을 때, 그죠? 지금 매수를 하고 얘 저가 있죠. 정리 저가 이탈하면 정리. 그러면 더 리스크가 적을 거예요. 정리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가 매매가 10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8번은 성공하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욕심을 얼마나 부릴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은 확실히 저점 매매는 수익을 많이 주더라고요. 요 점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34원이에요. 매수하고 1차를 2,975원 손절 잡고 아니야 난 좀 더 볼래 하면은 여기 있죠. 2,744원을 최종 손절가로 잡으면 돼요. 그래봤자 엄청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도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 잡으세요. 지금 확실하게 지지를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를 보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1%. 할만하죠. 그죠? 대신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죠. 22%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꽤 괜찮은 트레이딩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암호화폐에서 내가 1억 천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XRP나 비트코인에서는 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를 할 거면은 지금 이런 포지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두세요. 장투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변동성은 뭐 언제나 안 빠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단기 매매를 진입하실 거라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전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